뉴진스 사건 함께 알아보기. 짜잔! 가처분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피보전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권위주로서 이게 너무 아쉬운 행보였다. 대중한테서 잊혀지면 끝이잖아요. 역시 날카로운 엔터계의 거성이 인상이네요. 안녕하세요, 소녀극제입니다. 오늘도 저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화면이 두 개입니다. 저희 엔터계의 거성 이혜은 변호사 이변의 뉴진스 판결 뜯어보기 오늘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네, 저는 참고로 버니즈입니다. 버니즈. 팬클럽 가입 방법은 몰라가지고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사서함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사소하면 연락처가 없고 옛날에 이렇게 입회 신청서 같은 거 써서 내고 계좌 이체하면 됐는데 요즘에 좀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가입은 못했지만 뉴진스 노래를 굉장히 즐겨 듣는 팬으로서 뉴진스 사태 정말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정말 많죠. 어떠세요 두 분은? 회사에서 세우는 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또 엔터미디어 사건을 이제 하다 보면 연예인들을 키울 때 드리는 공이 굉장히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가처분해서 판단을 해줬는데,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회사의 입장도 좀 인정돼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런 거를 떠나서 사실상 좀 뉴진스의 처지에 비춰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발목이 잡힌 것 같은 형국이 됐으니까.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런데 또 회사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저희 엔터계의 고성께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계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뉴진스 사건 함께 알아보기. 짜잔! 자, 뉴진스 사건 크게 지금 이제 막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는 가처분이고 하나는 본안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 이제 본안이 시작이 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결정이 나왔던 거는 가처분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부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처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기 가자가 있어요. 가. 저희가 법적으로는 본안소송 말고 이런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보전소송이라고 합니다.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어떤 상태를 보전해 놓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에요. 결론이 나온 사건은 이 바로 가처분 사건인데요. 가처분 사건이랑 본안 사건은 조금 달라요. 가처분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피보전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피보전 권리는 본안 소송이랑도 연관이 되겠죠? 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 재판에서 누구 권리를 보호해 줄 건데 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은 이 가처분 소송에서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사건 하면 본안이랑 항상 결론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뭐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 끝이야, 본안도 볼 거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실제로 뭐 꼭 이런 전속계약 금지가 아니더라도 본안과 가처분의 결과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만 판단하고 본안이 이길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면 가처분을 일단 인용을 해주고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면 가처분은 기각이 됩니다. 본안 소송과 반드시 똑같이 가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처분 소송을 보면 판결문을 좀 봤는데 거기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보전의 필요성 부분이 나오면서 잠깐 텀이 있었는데 버니즈 맞나요?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엔제이즈라는 활동을 사실 중간에 시작을 했어요. 뉴진스가 상표도 내고 뭐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저는 너무 아쉽다. 권위주로서 이게 너무 아쉬운 행보였다. 왜냐면 상표를 먼저 등록해 놓는, 출원해 놓는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지만 이 뉴진스 분들이 엔제이즈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활동을 할 거다. 그리고 활동을 할 때 뭐 이렇게 제3의 에이전시와 논의를 해볼 거다라는 이제 발언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 이 가처분 뉴진스한테 유리하게 해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왜냐면 다른 거랑 또 다르게 이 엔터 연예 활동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뉴진스라는 이 뭐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대중한테서 잊혀지면 끝이잖아요. NJG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NJG가 더 이름을 얻게 된다. 명성이 높아지고 NJG라는 이름으로 막 앨범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본안에서 뭐가 됐든 간에 뉴진스라는 거는 이미 대중한테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기 전에 NJG라는 유명세에 있는 다른 그룹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본안은 1심, 2심, 뭐 3심까지 간다고 하면 정말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 어도어는 뭐 유리하든 불리하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활동을 한 게 조금 가처분 판단이 불리하게 나오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날카로운 엔터계의 거성의 분석이네요. 만약에 NJG가 계속 인기가 많아져서 NJG가 차트 1등을 해. 그럼 어두어 입장에서 뉴진스로 다시 데려와봤자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때는 대중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너무 아쉽다. 이제 본안 소송을 볼게요. 그럼 이제 가처분은 어쨌든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의 중이긴 하지만 가처분 이의에서 판단이 바뀔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은 이미 이렇게 끝났고 이제 본안에서 다퉈야 되겠죠. 재판부에서 뭐라고 코멘트했는지 보셨나요 혹시? 정산을 다 해줬는데 전속계약 효력을 다투는 거는 처음 봐서 재판부로서도 판단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예인 전속계약에서 가장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게 정산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매니지먼트사에서 정말 어떤 약간 범죄 행위에 준하는 그런 행동 등을 했을 때 보통은 그런 경우인데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되게 잘 받았다는 게 밝혀졌죠. 여러 가지 사유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아주 심각한 정도의 매니지먼트 훼손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의 주장이 뭐예요? 미니진이거든요. 미니진이라는 프로듀서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취지예요. 근데 이게 계약서에 전속계약서에 써있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뉴진스가 신인 그룹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못 썼던 거지. 예를 들어서 뉴진스가 누군가와 재계약을 할 때였으면 이 조항을 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프로듀서는 전속 프로듀서로 미니진을 지정하고 전속 프로듀서가 없어지면 우리 활동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의 조항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계약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뉴진스는 아주 신인 때부터 사실 어도어가 발굴한 거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뉴진스가 요구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중간에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가 받아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특이점은 어도어가 처음부터 미니진님의 회사였다면 어도어와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겠지만 또 이 어도어라는 회사는 하이브의 계열 회사이고 하이브의 결정 권한이 더 많은 레이블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기는 어려웠을 거다. 하지만 뉴진스의 주장은 이런 조항이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봐달라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겠네요. 사실 굉장히 뉴진스 측에서도 얘기하듯이 혁명적인 주장과 재판이기는 한 것 맞아요. 같기는 해요. 근데 법률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어쨌든 계약서 조항을 토대로 저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계약은 정말 막 협박 이런 거에 의해서 작성되지 않는 이상 그 조항의 일반적인 해석을 근거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주장은 이제 신뢰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에 적계약이 해지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인 건데 신뢰관계 훼손이라는 게 사실 쉽게 인정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해서 그리고 가처분 결정문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는 신뢰관계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난 거라서 본안에서도 사실 정말 구체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지 않는 이상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정말 혁명적인 투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에서도 신뢰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구조상 한계이기도 한데 뉴진스가 주장하는 신뢰관계가 파탄난 대상은 사실 더 정확히는 하이브예요. 더 정확히는 하이브이지 어도어라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신뢰관계 훼손의 어떤 사유들이 뉴진스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있긴 했지만 어도어와의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걸 계속 주장하고자 한다면 하이브와 어도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재판부를 설득해야지만 재판부가 그거를 인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대인재와 엔터계. 메가스터디 그리고 지금 엔터계 이 모든 교육계와 엔터계를 아우르는 일타 강사 이변의 이제 뉴진스 소송 관련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시대 스터디의 거성. 다음 강의를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에도 이제 엔터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또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미디어 팀의 의견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도 이런 사건들을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판결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그런 기회가 꼭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최후 변론처럼 얘기하시죠. 아, 최후 변론이죠. 사건을 하고 싶다. 너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티스트잖아요. 이제 뉴진스가. 뉴진스가 이런 일에 얽매여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생각해보면 엔터계에서 큰 획을 그을 만한 판결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함부로 다른 엔터 산업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를 법원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이 판결뿐만 아니라 이 판결로 인해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엔터 산업계에서도 유의미하게 계속 지켜봐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뉴진스 팬으로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근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어도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 안타깝지만 재판부에서는 그거보다 더 넘어서서 고려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사한 계약에서 계약서들이 더 많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런 프로듀서 지정에 관한 조항들을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를 할 때는 법무법인 영의 엔터 미디어 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맞아요. 법무법인 영 엔터 미디어 팀과 함께 그런 사전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내가 향후에 원하는 것까지 변호사에게 잘 설명하고 보강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법무법인 영 엔터 미디어 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녀급제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